이전 집에서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를 나왔다. 운이 좋아지게 하려는 욕심으로 이사를 염두에 두고 집을 알아보면서도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면 계약 기간까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사실 이사하는 게 나을지 100% 확신이 들지는 않았다. 그 직감이라는 게 확실한 확신을 준다면 선택을 미루고 계속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조짐을 알아차려도 그게 맞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여러 번 같은 징조들이 반복이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나는 좀 둔감한 사람이다. 이사 나오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일이 끊기고 그나마 겨우 들어온 일도 취소가 되거나 번복이 되었는데 그게 집 때문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냥 내 운 때문이겠지. 그런 시기인가 보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한 대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집에서 작은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이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살던 집과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구하는 것은 같은 예산으로는 경기도에서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조금 좁은 1.5룸을 구해보기로 했다. 차박을 다니면서 사실 사는데 큰 공간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미니 주택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집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넓은 집보다 관리도 조금 더 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아늑한 공간이 좋을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미니 주택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다 보니 작은 공간을 잘 꾸며서 사는 게 좋아 보이기도 했다. 어차피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혼자 집에 있으니 나의 동선에만 맞으면 되고 TV를 보지 않고 거의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다 보니 거실이라는 공간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았다. 집을 보여줄 때 넓어 보이려고 책상을 방에 들여놓고 거실을 비워두니 거실이라는 4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집이 좁아진 대신 테라스가 있다면 고양이들도 맨 하늘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바깥 공기를 느끼고 싶었다. 집이 작은 편이 아님에도 그리고 시야가 막힌 것도 아닌데 갇혀있는 느낌도 있었고 집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테라스가 있다면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멀지 않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테라스가 있는 복층 오피스텔을 찾았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익숙한 지역이 나을 것 같고 살던 곳과는 아주 가깝지는 않아서 사건 사고가 떠올려질 것 같지는 않았다. 월세는 살던 곳보다 조금 낮았다. 하지만 투룸에서 분리형 원룸으로 가보니 생각보다 좁게 느껴져서 괜찮을까 고민되었다. 그러나 4평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리 일 때문에 짐이 많이 늘어났어도 9평도 좁다고 하는 건 욕심인 것 같았다. 테라스와 연결된 복층은 비스듬하게 지붕이 있어서 반 정도는 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 공간이 좁아지더라도 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10년 안 된 집이긴 해도 테라스 데크는 조금 낡아 있었고 옆집 테라스와 구분하는 벽도 데크로 되었는데 데크 사이가 조금씩 벌어져 있어서 옆집 사람이 있는지 다 보여서 마음 편하게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싶긴 했다. 그리고 낡은 데크 아래나 테라스에 있는 화단에서 혹여 벌레라도 나올까 고민이 되어서 여러 지역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테라스가 있는 집은 귀해서 예산을 늘리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 테라스 있는 집은 대부분 넓은 집이어서 컨디션이 괜찮은 곳은 오히려 월세를 올려야만 가능했다. 이왕 예산을 줄여보기로 한 김에 그러면 좀 더 멀리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다. 경기 외곽 쪽으로 나가면 예산 내에서 테라스가 있는 10평 정도의 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수원이나 화성도 이미 월세가 너무 올라서 그만한 집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괜찮은 곳은 큰 도로가 가깝거나 아니면 철길 옆이라서 소음이 신경 쓰이는 곳이었다. 이사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도로 소음이 계속 신경 쓰여서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천안과 대전까지 알아보게 되었다.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은 거의 없다 보니
오피스텔은 베란다도 없고 공간 분리도 안 돼서 짐들이 다 들어가면 오히려 더 너저분해질 수도 있다. 공간 분리된 오피스텔은 찾기 어려웠는데 천안에는 지식산업센터의 뷰가 좋은 조그만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이 있었다. 신축이어서 시설이며 인테리어도 혹할 수준인데 월세도 혹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완전 외떨어진 곳이어서 내가 원하는 주변 환경이 아니었다. 사실 외떨어진 곳을 선호한 적도 있었는데 살아보니 고립된 느낌이고 일도 주변이 북적한 곳에 있어야 들어오는 것 같았다. 밤에는 주변이 어두우니 무서워서 어디 나가기도 겁났다.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바꾸고 나니 완전히 빽빽한 번화가는 싫지만 주택가나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을 것 같았다. 나에게 집은 일터이자 휴식 공간이고 어차피 대외적인 만남은 최대한 줄였으니 조금 먼 데서 살게 되면 차박 나갈 때 길도 덜 막히면서 이전에는 부담스러웠던 거리도 차박을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도 있었다. 직장 때문에 지역에 매여 있지 않으니 예산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곳은 광주 이천을 포함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대전과 광주는 그래도 연락해 볼 만한 몇 집을 찾긴 했는데 집이 괜찮으면 위성지도로 꼼꼼히 볼 때 시야에서 보이는 산에 무덤이나 철탑 같은 게 있었다. 물론 지도상보다는 실제 거리가 멀겠지만 일단 산이 둘러싸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산에 무덤들이 많이 있는 건 아무래도 꺼려졌다. 그래서 대전과 천안과 광주 오산은 지나치고 완전 외진 곳은 아니고 인프라도 있지만 차도 덜 막히고 조금 덜 밀집한 지역으로 수원 근처에서 집을 몇 군데 찾아서 나름 타협을 하고 연락하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지도를 보니 그곳은 공단 옆이었다. 공단 근처도 피하는 곳 중에 하나였다. 집을 찾기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준신축 오피스텔에서 살다 보니 눈만 높아져서 매물로 올라온 방 사진만 봐도 답답하고 살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역을 넓히고 넓혀서 비교할 대상을 더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집을 구하는 기준이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 좀 더 아래로 알아보다가 결국 살던 곳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 부동산 검색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많은 테라스 매물이 나와 있었고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서 괜찮았다. 그러나 복층에다가 테라스가 있는 집을 가보면 실제 느낌은 사진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매물도 실제로는 찾기가 힘들었다. 처음에 본 집이 약간 천정 쪽이 기울어서 창이 있는 조금 애매한 구조긴 했지만 복층이고 테라스도 있고 주택이어서 관리비 포함해도 비용 절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하려 했지만 주인이 완강하게 고양이를 거부했다.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집을 한두 개밖에 안 보여주니 두 번째 내려갔을 때에는 그래도 세 집 정도 보았지만 사진과는 아주 다른 느낌이었다. 2개 층을 합해야 그나마 공간이 나오고 또 테라스가 있다는 것 외에는 구조도 이상하고 왠지 쎄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북향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남향도 막혀 있어서 그런지 어두운 분위기였고 가성비가 완전히 좋은 편도 아니라서 대부분 둘이서 나눠서 산다고 했다. 밤에는 좀 무서워서 복층에 못 올라갈 것 같았다. 처음에 조금 망설였던 약간 좁은 집은 금방 나갔지만 쎄한 느낌이 드는 곳은 내가 이사 온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빈집으로 있는 것 같다. 나도 집 보러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고 지쳐서 부동산에게 동영상으로 집 상태를 먼저 보여달라고 하고 마음에 들면 가서 보려고 했다. 부동산에게 먼저 주소를 확인해서 보니 그런데 내가 찾던 그 위치, 즉 도로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내가 원하는 편의 시설이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는 집이었다. 더구나 그 집은 그 동네에서 귀한 신축이었다. 첫 입주도 아닌 신축급이라서 집 컨디션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영상 통화로 보여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해서 보니 고급 자재를 써서 모든 가구를 맞춰 놓았고 모든 조명이 간접등과 매립등이었다.
그 정도로 시설을 해놓을 정도라면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일 테고 따로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피스텔도 그 정도 고급 자재를 쓰지 않을 정도라서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래도 공간이 내가 필요한 면적보다 2평 정도 더 좁으니 고민은 되었다. 그러나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던 건 그 집에는 꼭대기층은 아니었는데 테라스가 있었다. 테라스가 있는 집을 원했던 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다 보니 나가지 않으면 바깥 공기를 쐬기 힘들고 고양이들에게도 테라스 공간에서 트인 느낌과 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테라스가 천정이 막혀 있다 보니 비가 와도 나갈 수가 있어서 집이 조금 생각보다 좁긴 해도 창고로 쓰던 방에 있던 짐들을 일부라도 그 테라스와 테라스에 있는 보일러실에 넣으면 어느 정도 짐이 들어갈 것 같았다. 더 넓은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구하기도 힘들고 테라스 있는 집은 더더욱 없으며 더구나 이 정도 컨디션은 구할 수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 지역이 투룸도 흔치 않고 또 엘베가 있는 집은 많지도 않고 좀 더 최신의 조성된 단지는 엘베 있고 테라스 있는 집은 1.5룸이어도 원하던 곳보다 좁은 집뿐이었다. 처음에는 생각한 조건들을 따지면서 투룸 테라스 있는 집을 찾았지만 아무리 눈을 낮춘다고 해도 통창에 시원한 뷰가 있고 관리가 그럭저럭 되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주택을 보면 창은 너무 작아서 답답하고 앞에 주택에 뷰가 막힌 집도 많고 주차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마음에 드는 집은 비슷한 돈을 주고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살던 데보다 더 넓으니 조금 좁혀서 가려고 했던 원래 의도와 맞지 않았다. 이전에 비싼 관리비 탓에 춥고 덥게 지냈어서 차라리 절약되는 돈을 냉난 방비에 좀 더 쓰자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범위를 넓혀서 찾는다 해도 가진 예산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나마 괜찮았던 집은 공단 바로 옆이거나 철길 바로 옆이거나 큰 도로 바로 앞이거나 그래도 아니면 고양이 때문에 거절을 당해서 선택지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타협할 만한 조건들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신축급 테라스가 있는 집을 선택하고 이사를 온 후에 집 크기가 작았던 것에 우려가 있었지만 짐을 다 우겨넣고 나니 적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했다. 정 못 버티겠으면 1년살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안했다. 원룸은 그 동네에서 4평에서 6평이 대부분이었고 그 집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했다. 그래 4평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여유 있는 면적이지 뭐. 테라스 있는 집도 아주 넓거나 아니면 대부분 8평 이하의 면적이고 내가 원하는 10평 조금 넘는 면적은 찾기가 어려웠다. 일 때문에 상당히 짐이 많기는 하지만 테라스와 보일러실에 자리 차지하고 잘 안 꺼내는 짐들을 넣으니 그래도 살 수 있는 공간은 나왔다. 그리고 테라스와 엘베가 있고 깨끗한 신축급이니 비교적 비싼 월세도 그럭저럭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면서 잠이 깨고 신경이 쓰이던 도로의 소음도 안 들리는 조용한 곳이다 보니 낮은 층에 사는 안정감이 느껴졌다. 주택을 구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오피스텔에서는 외떨어진 느낌뿐만 아니라 고층에 사는 게 나이 들면서 안 좋은 느낌도 있었는데 낮은 층은 왠지 집 밖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좁아진 공간에 복층도 없어진 탓인지 고양이들은 적응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자주 징징대는 소리를 냈다. 창은 넓고 많아서 채광은 좋을 것 같았는데 옆 벽면 창은 앞집에서 훤히 들여다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가려야 했고 또 통창도 실내가 보이고 오후에는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거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반쯤 열고 살다 보니 실내는 어두워서 낮에도 불을 켜고 살아야 했다. 무엇보다도 실내가 좁아졌는데
모든 가전제품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 전자파도 우려되고, 이전에는 에어컨을 문 닫고 악기 연습할 때만 켰는데 또 서양이라서 너무 더워서 식기세척기를 돌리거나 빨래만 돌려도 집이 너무 더워져서 매일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공군기지가 있어서 전투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이사 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쪽 지역은 공군기지와 가깝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전투기가 다니지 않고 본인은 비행기 소리 신경 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살아보니 전투기 소리도 생각보다 크고, 심지어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연달아 다니기도 하고, 여객기도 많이 오가는 지역인지 비행기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부동산에서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문을 닫아서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놀라서 울기도 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축이긴 해도 첫 입주는 아니어서 첫 입주 시에 생기는 하자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사한 후 집을 체크할 때 화장실 문 옆 기둥에 물자국 같은 게 보였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싶기는 했지만 천장이 아니라 바닥 쪽이어서 화장실 습기 때문인가 싶었다. 그리고 좀 꺼려졌던 건 이전에 첫 입주했던 집이 비슷한 인테리어 자재와 분위기였는데 그 집 화장실 타일도 색깔과 자재가 동일했다. 그런데 배수구 자재도 동일했다. 문제는 이전에 첫 입주할 때도 샤워하고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넘치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배수구는 내 힘으로는 열리지 않아서 그 내부에 무엇이 끼었는지 빼낼 수가 없었다. 몇 달 만에 고치러 온 담당자가 남자라 내 힘으로 열 수 없던 배수구 뚜껑을 열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그 안에서 돌덩이를 꺼냈다. 공사하다가 굴러다닌 돌인지 시멘트인지 그 배수구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 기억이 떠오르게 이 집의 배수구도 내 힘으로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사람을 불렀는데 배수구 뚜껑은 안 열고 그냥 밖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조금 빼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얼마 후에 다시 막힐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다. 그리고 입주 청소를 했다는데 사실 바닥이 이사하면서 더러워진 건 그렇다 치고 창문부터 싱크대에 다시 청소하니 먼지가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 욕실 타일에 곰팡이도 있어서 이거 입주 청소한 거 맞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더구나 테라스에는 거미줄까지 있고 보일러실은 그동안 쌓인 먼지가 가득했다. 입주 청소를 한 집이라 나갈 때도 청소비를 청구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말이다. 10번 이상을 물 양동이로 물을 받아서 테라스를 물 청소하고 욕실도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타일 사이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것도 청소했다. 그 욕실은 오피스텔 같은 감성으로 꾸몄고 창문도 없었는데 환기팬도 시원치 않아서 제습기를 써야만 곰팡이가 그나마 덜 생길 것 같았다. 테라스는 청소하고 그래도 바람이 잘 통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때도 있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다 들이치고 또 바람 때문에 물건이 날아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장 경악했던 건 손가락만한 큰 벌레가 그 테라스에서 며칠 동안 나가지 않고 버티고 어느 날은 큰 파리가 거기서 죽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테라스에 나가기가 겁이 났다. 그 주변에 집을 짓지 않은 공터에 누군가 텃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벌레가 많은 것 같았다. 벌레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나는 혼자서는 테라스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전 살던 집에 다시 가야 했다. 이전 살던 집이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비어 있었고 또 택배를 받고 이사를 나왔어야 하는데 택배가 도착하기 전에 떠나버리게 되어서 이전 집에 택배를 가지러 가야 하기도 했다. 가보니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 고양이 배설물을 버리고 변기물을 안 내리고 간 것 같았다. 안 갔으면 어쩔 뻔 했나 싶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부동산에 보내려고 빈집 사진도 제대로 다시 찍고 남아있던 방향제를 온 집에 뿌리고 이사한 집으로 돌아오니
더워서 고양이 때문에 통창문을 열어놓고 나갔는데 그 통창 아래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폭우가 집안에 들이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이유만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거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침대를 40cm 정도 띄워놓은 상태라서 침대가 젖은 건 아니라서 치우고 넘어갔다. 그러나 다음날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천정에 누수 때문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이다. 그 누수된 자국은 점점 퍼져서 이사를 나올 때쯤에는 천정의 반 정도가 누수로 젖어 있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쪽은 조명을 켜지 못하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바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그조차 쉽지는 않았다. 집주인은 그냥 살면 2달치 월세를 깎아주겠다 했지만 그래도 그냥 살 수는 없었다. 어차피 누수 공사를 하면 고양이들 때문에라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누수가 된 천정은 천정 밖까지 물이 샌 정도라면 그 안은 계속 물이 고여서 결국에는 곰팡이 천지가 되고 외벽 마감재인 합판이 다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누수를 공사한다고 쉽게 잡히는 문제도 아니다. 이사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짐을 다 풀기도 전에 또 이사를 해야 한다니 멘붕이 왔다. 어쩐지 이사 올 때 매트리스를 버리고 와서 이사 온 집에 먼저 배달을 시켜 놓으려고 했는데 왠지 그냥 좀 참고 이사하고 자리 잡은 다음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미루게 되었고냥이들 복층이 없어졌으니 대신 2층 침대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검색만 하고 바로 사지 않았는데 그것도 너무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사 오고 바로 생겨서 다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따로 복비와 청소비를 추가로 내지 않고 다시 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냥 모든 걸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사를 나가기로 하고 집을 구하는 것부터 부동산과 나가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까지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다. 어쩐지 이 집을 너무 쉽게 구했나 싶었다.